자, 이번에는 BY 템플레이트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템플레이트의 파일에 담는 내용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 연도의 기준 에너지 시스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준 에너지 시스템은 뭐 아시다시피 기술하고 그 기술이 사용하거나 또는 생산하는 원료 또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료나 또는 에너지를 보통 저희가 커머디티라고 모형 내에서는 부르는데요. 즉 기술하고 커머디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기술들은 여기 그 커머디티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연결이 됩니다. 또한 각 기술들은 그 커머디티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수반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죠. 이용률, 효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즉 투자비, 고정비, 뭐 변동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여기 BY 템플레이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BY 템플레이트에 담는 내용들은 주로 그러면 기술하고 커머디티가 될 거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기술과 커머디티를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은 지금까지 설명은 이 타임드 데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BY 템플레이트부터는 에삽 홈페이지에 예제 파일이 있는데요. 12단계로 되어 있는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를 이용해서 일단 기술과 커머디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1단계 파일이 기술 수가 매우 적고요. 또한 기술 구조도 매우 간단해서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예제 모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BY 템플릿에 보면은 간단하게 파일 딱 하나 있죠? 네. 이걸 여시면은 이미 열려 있었네요. 네. 보시면은 5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밸런스, RES, PRI, COA, 디맨드 테크, 디맨드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너지 밸런스는 이 에너지원별 사용량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별 1차적으로 1차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전환되는 양, 그리고 최종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RES는 모형을 만들어진 그 모형의 기준 에너지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모형의 최적화 결과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목적 함수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 COA는 이거는 COA 제품, COA 커머디티, COA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고요. 디맨드 테크 같은 경우에는 COA를 이용해서 수요 커머디티 TPS COA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맨드는 수요 커머디티 TPS COA 값의 수요값, 수요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커머디티와 기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모형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PPT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에너지 밸런스의 통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데모스 1 모형, 그 1단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에서 이 COA와 관련된 내용을 모형화한 겁니다. 그래서
COA를 중심으로 해서요. COA가 들어가고 COA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그 COA를 생산한 COA를 가지고 수출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생산하는 기술, 공급 기술이죠. 그리고 우측에는 수출하거나 사용하는 기술, 수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마이닝 채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기술 하나, 수출하는 거, 그리고 수요 기술 하나. 그래서 총 6개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커머더티는 COA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TPS를 최종적으로 TPS COA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커머더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COA를 어떻게 정의했고, 여기 COA, 죄송합니다. COA를 생산하는 기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트입니다. 세 번째 시트를 가시면 COA를 정의하고 COA를 생산하는 기술, 아까 마이닝 기술 있었죠? 마이닝 기술, 그리고 수입하는 기술, 그리고 수출하는 기술, 그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커머더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닝 기술, 즉 채굴 기술하고 수입 기술, 수출 기술이 어떻게 그 기술의 특성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머더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우측에 맨 위에 것처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결 표시하고 fi.com, fi.co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Flexible Input Commodity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을 통해서 난 이제 커머더티를 정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더들이 있습니다. 커머더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Cset, Commodity Set, 그리고 Region, Commodity Name, Commodity Description, Unit, Limit Type, Commodity Time Slice Level, 그리고 Peak Time Slice, Commodity Type입니다. 예. 자, 맨 앞에 있는 Cset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Commodity Set Membership이죠. 네. 자기가 정의하고자 하는 커머더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구분되어 있는 건 여기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미션, 디맨드, 머테리얼, 파이낸셜에서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자 하는 게 COA고요. 아까 통계에서 봤을 때 그 COA는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이니까 어디에 해당되나요? 에너지죠. 그래서 NRG를 씁니다. 그 다음에 리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그 커머니티가 사용되는 지역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모형은 단일 지형이 모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쓰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저희가 타임즈 데모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WEO 지역, 그 다음에 Rest of the World, ROW 지역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ROW 지역만 쓴다, 이 COA를 ROW 지역에서만 쓴다라고 한다면 이 리전 밑에다가 ROW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머더티 네임, 이건 당연히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커머더티 이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A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커머더티 디스크립션, 이 커머더티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건지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 커머더티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써도 되지만 한글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단 255자 이내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은 여기에 정의하고자 하는 커머더티의 단위를 적는 겁니다.
보통 이 타임즈 모형에서는 단위를 통일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 COA를 쓰고 페타줄로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석유를 쓴다고 해서 51 쓰고요. 여기다가 뭐 메가줄을 썼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 1000메가줄이다. 이 1000메가줄을 나중에 쓴다고 해서 페타줄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다 B라는 데에서 환산은 자기 사용자가 정의해준 그 값대로 환산은 되지만 여기 내부에서는 이거 환산되면서 이게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열량 단위는 페타줄이면 페타줄, 뭐 테라줄이면 테라줄 통일해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100만 톤이면 100만 톤, 1000톤이면 1000톤 이렇게 통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톤 단위를 달리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꼭 그 단위 환산, 그 단위가 다른 점을 유의하면서 꼭 모형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내부에서 환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값이 엉뚱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단위를 통일해서 적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타입. 리미트 타입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정의하고 있는 이 커머디티의 생산량과 수요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게 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게 할 거냐. 이걸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우를 쓰게 되면 로우는 적어도니까 적어도 수요량보다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픽스는 픽스, 이꼴 생산량과 수요량은 같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업을 쓰면은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적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그냥 업, 맨 위에 있는 여기 로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머디티 타임 슬라이스 레벨. 이거는 커머디티의 밸런스식, 즉 커머디티의 요 식이 적용되는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량과 수요량의 그러니까 생산량의 관계를 1년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그 하위 단계로 볼 거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애뉴얼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연 단위로만 이게 맞춰지면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않고 데이 나잇, 최하 단계에서 제가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 타임 슬라이스 매 단계마다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력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데이 나잇 같은 거 들어가는 게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원료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애뉴얼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정의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애뉴얼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피크 타임 슬라이스. 이거는 피크 이퀘이션이 적용되는 타임 슬라이스를 적는 곳입니다. 적지 않으면은 모든 타임 슬라이스에서 이 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피크 이퀘이션은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의 수요값을 만족하기 위한 설비 용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력을 생각해 보면요. 전력 수요값보다는 전력 수요값을 만족시키기 위한 저희가 설비 용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좀 발전소를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발전소를 짓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최대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 최대 수요를 만족하는 설비 용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형 내에서도 그 제약식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제약식이 적용되는 타임 슬라이스. 그래서 만약에 피크가 발생하는 타임 슬라이스를 제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타임 슬라이스를 여기다 적는다.
적는다고 하면 그 타임 슬라이스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은 모든 타임 슬라이스에 대해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크 타임 슬라이스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다 적는 거고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럼 모든 타임 슬라이스에서 피크 이케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최대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설비 용량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타입은 전력만 여기다가 ELC를 적어주면 됩니다.